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 등락폭이 뭐 마이너스 0.14, 뭐 플러스 0.13, 뭐 BNB도 1.2%, 뭐 이렇게 그 등락폭이 크지 않은 걸 봐서 뭐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뭐 변동성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어제 오후 들어서는 이 좀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, 또 어제 오전만 해도 이 XRP가 좀 0.85달러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좀 분위기가 괜찮았었잖아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번 주 주말의 움직임이 매우 또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그런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이 미 증시가 좀 비교적 큰 변동성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유난히 이 밝은 붉은색을 보이면서 상당한 이 낙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수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.4% 정도 상승을 했지만 S&P 500과 나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락을 했는데,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.05%나 하락을 하면서 이 낙폭이 꽤 컸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것을 다시 보시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9.7%니까 10% 가까운 또 폭락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기사를 보시면 이 테슬라가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2분기 뭐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보였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 감산과 마진이 하락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10%나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서, 또 하루 동안에 이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무려 26조 원이나 날라갔다라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. 그러면서 또 요걸 보시면 10% 폭락을 해가지고 262달러를 기록한 테슬라가 적정 주가는 85달러다라고 또 이런 자극적인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가만 보니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적정 가격은 뭐 100달러다, 뭐 이렇게 뭐 85달러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정말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. 특히 이렇게 한 번씩 폭락을 할 때마다 이런 기사들이, 이런 정말 자극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는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히트맵을 다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2% 하락, 엔비디아도 3% 하락, 구글도 2% 하락, 뭐 아마존도 뭐 거의 4% 하락했고, 메타도 지금 4%가 넘는 하락을 했으니까, 뭐 어제 애플이 1%만 하락했으니까 이 애플 빼고는 이 빅테크의 기술주 전부가 비교적 큰 하락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전조 증상이 보인 것일까,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, 저의 생각은 어떠냐면,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,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나스닥은 최근에 이렇게 좀 무섭게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 추세의 요 상단을 최근에는 뚫고 올라왔던 거예요.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이 RSI가 뭐 거의 75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하락으로 이렇게 다시 한 60 정도까지로 내려온 것이고, 이것을 주봉으로 볼 때도 보시면 주봉 기준으로는 이 RSI가 뭐 여전히 지금 뭐 70 부근으로 과매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나스닥이 최근에 뭐 주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어제 하락이 나왔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다우지수만 본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이렇게 또 상승을 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돼서 하락이 나왔다라면 이 다우존스 역시 하락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?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어제 또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,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23만 7천 건, 그리고 예상치는 24만 2천 건이었는데 실제 발표치는 22만 8천 건이 나오면서
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실업자가 돼가지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청구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노동시장 과열지표 또 나왔다. 그러니까 여전히 이 미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실시간에 이 미국의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뭐 그 폭이 지금 뭐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현재는 또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어제 하락이 좀 비교적 크게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하락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은 또 이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져요.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후 들면서 이 비트코인이 좀 확실히 이 3만 달러 이상 올라가면서 한때는 뭐 3만 한 400달러 선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미국 장이 개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29.5K까지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지난 저점에 이 29.5K 초반을 깨지는 않고 현재는 또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29.8K, 9K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리플의 약식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날에는 3% 이상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그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요런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깨려면 이제는 진짜 이 3만 불 이상 올라와야지만 이 하락 추세를 깰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주말이 중요하고 이번 주말 안에는 이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? 그렇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비트가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리플 역시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며칠간 계속 또 이어져 오던 요 상승세가 어제는 또 한풀 꺾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히게 이 1,000원의 지지는 또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김프, 이 김치 프리미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원화 기준으로는 1,025원인데 이 달러 기준으로 하게 되면 1,016원이니까 이 달러 기준으로 봐도 1,000원을 지금 지지받고 있으면서 대략적인 현재의 김프는 한 0.9, 그러니까 한 1% 정도로 원화 가격이 살짝 높다라고 또 보여집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 비트코인이 이 주말 동안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플 역시 이 주말의 움직임이 상승과 하락을 또 결정하지 않을까? 그렇게 또 생각이 든 게 이 달러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제 상승으로 대략적으로 한 0.85달러를 찍고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첫날에도 요 부근을 지금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요 부근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 가격대가 좀 저항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저점은 4시간 봉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저항대와 이 상승 추세가 만나는 요 시점이 보시는 것처럼 7월 23일 그러니까 일요일 요 주말의 끝입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3만 달러 위로 좀 다시 올라서면서 이 시장 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고 또 이 리플이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요 저항대 부근에서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 이 최근에 이 상승도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이 상승 추세선 요 끝에서 과연 여기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 요 기로의 선 요 위치에서 이런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 끝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그 시점은 이번 주말이 이 삼각 수렴의 이 끝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결정되지 않을까? 그렇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꼭 이번 주말이 아니더라도 저는 결국엔 이 리플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미 지금 약식 판결로 이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 법원에서 명확성을 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상방이 활짝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물론 아직 이 SEC의 항소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100%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기대만큼은 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.
그래서 이 SEC의 항소 여부만 결정 난다라면 또 그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또 한 번의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앞으로 이 SEC의 항소 여부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해질 텐데, 그런데 제가 이미 며칠 전에 이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항소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이 제레미 호건이 이 트윗을 올린 걸로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약식 판결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, 그런데 이 최종 판결 같은 경우는 60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최종 판결이 아니니까 지금 만약에 항소를 한다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 항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, 그런데 이 중간 항소는 통지까지 10일이 주어진다라고 요것을 근거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것과 다른 의견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면, 고란 기자님이 운영하시는 이 알고란 채널에서 어제 이 리플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이 SEC 항소 기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또 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또 요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30일 안에 이 항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또 써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, 제레미 호건 변호사 말로는 10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요분이 이제 암호화폐 관련 기자분 같은데 요 기자분이 조사한 걸로는 30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엇갈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기자님의 의견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리플의 약식 판결이 미국 기준으로 7월 13일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30일이면 대략적으로 한 8월 13일 정도 될 것이고, 그렇다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이 항소를 두고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그런데 그 전에 이 SEC가 항소 여부를 또 밝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래서 이 항소 여부만 결정된다 하더라도 진짜 이 SEC와 리플사가 합의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그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이 SEC의 항소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번 주말에 우리의 바람대로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SEC의 항소 여부에 따라 또 한 번 이 슈팅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